견뎌봐야 합니다. 세상에 공짜는 없잖아요. 뭔가 좋은 걸 갖고 싶다면 참고 견디는 수고를 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무튼 트로트 송민경입니다. 주위에 보면 좋은 습관을 가진 사람들이 있죠. 새벽에 일어나서 책을 읽거나 명상을 하는 사람도 있고요. 주말마다 조깅을 하거나 등산을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 습관이 어느 날 갑자기 뚝딱 생겨나지는 않았을 거예요. 많은 노력 끝에 만들어졌을 겁니다. 어느 작가가 이런 말을 했어요. 좋은 습관을 기르는 습관이 있다면 그것은 인내다. 맞습니다. 참고 견뎌야 좋은 걸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에 안 되는 게 어딨어? 라는 식의 무조건적인 인내는 곤란하죠. 자신의 체력에 맞게 해야 합니다. 바야흐로 독서의 계절, 가을입니다. 사실 독서의 계절이 따로 있지는 않지만 가을은 덥지도 않고 춥지도 않아서 책 읽기에 딱 좋은 계절인데요. 책 읽는 것도 습관이 안 되면 의외로 어렵죠. 읽다 보면 자꾸 딴 생각이 나기도 하고 졸음이 쏟아지기도 하잖아요. 처음부터 쉽게 할 수 있을 것 같은 독서마저도 습관으로 만들려면 인내와 훈련이 필요한데요. 운동이나 명상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어느 정도 몸에 익어서 잘하게 되고 마침내 즐기게 될 때까지는 참고 견뎌야 합니다. 그 시간을 견디지 못하면 흐지부지 끝나게 되는데요. 흐지부지 끝난 것 100개는 내 인생에 그렇게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아요. 하지만 잘하게 된 것 한 가지는 인생을 바꿔놓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가지에 집중해서 무던히 견뎌볼 일입니다. 견디다 보면 내 삶이 더 좋은 쪽으로 방향을 바꾸기 시작할 겁니다. 긴 연휴가 끝나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온 첫날이죠. 10월 4일 수요일 아무튼 트로트 함께하고 계신데요. 오늘은 낭만파 음악치료사 오동식 교수님과 함께하는 날이에요.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 28청춘에서 108청춘까지 모두 함께 즐기는 송민경의 아무튼 트로트. 좋은 음악이 있고 따뜻한 위로와 응원이 있는 송민경의 아무튼 트로트가 평일 저녁 밤 9시에 찾아갑니다. 찐이님들 오늘 하루 어떻게 보내셨는지 여러분들의 이야기 많이 들려주시고요. 오늘은 교수님과 함께 음악 얘기, 고민 얘기 들려드리는 날이니까 문자로 많이 맞장구 쳐주세요. 샵 2842 우물정 2842번으로 문자메시지 보내주시면 됩니다. 짧은 글은 50원, 긴 글과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불교방송 앱은 무료니까요. 앱으로도 많이 찾아와 주세요. 기다릴게요. 오늘은 서울문화예술대학교 오동식 교수님과 함께하는 내 인생 태클을 걸지마, 내 인생의 노 태클 준비합니다. 우리 가요에 얽힌 뒷얘기도 들어보고요. 토닥토닥 쓰담쓰담 음악 치유도 같이 해드리는 시간인데요. 위로와 응원이 필요하신 분들은 주저 말고 문자 주세요. 오동식 교수님이 탁월한 선곡으로 울적하고 심란한 마음 위로해드릴 겁니다. 지금부터 뛰어 앞만 보고 뛰어 내 인생에 태클을 걸지마. 인생 쉽지 않습니다. 태클을 거는 사람들, 태클을 거는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하지만 뭐 어쩌겠어요. 그래도 웃으면서 살아야죠. 맞춤 노래 처방으로 10년 묵은 채증을 싹 날려드리는 내 인생의 노 태클. 낭만파 음악치료사 서울문화예술대학 오동식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 올해 연휴는 정말 길었죠. 예. 정말 이렇게 길었는데.
기니까 좋잖아요. 그치만 다시 일상으로 복귀를 하려고 하니까 깝깝하죠. 생활 네. 리듬이 깨져서 아주 피곤합니다. 네. 교수님은 괜찮으세요? 저는 뭐 어차피 놀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쭉 그럼 가요 대백과 오늘은 어떤 노래와 이야기를 가지고 오셨는지 너무너무 궁금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흔히 세시봉 가수로 알고 있는 김세환 씨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사실은 김세환 씨는 본인이 얘기하기로 세시봉에서 노래해본 적이 없다고 얘기를 해요. 오. 그러니까 실제로 따지면 세시봉 가수는 아닌 셈이죠. 원래 세시봉에는 이제 송창식 씨, 윤영주 씨, 조영남 씨 뭐 이런 분들이 거기서 이장희 씨 이런 분들이 하셨는데 네. 김세환 씨는 그 후에 데뷔를 하시면서 세시봉에서 노래할 기회가 없으셨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김세환 씨 같은 경우에는 아버지는 유명한 배우셨고 그러다 보니까 생긴 게 참 이쁘고 잘생기셨죠. 거기다가 생글생글 웃으면서 노래하는 모습이 정말 여성들의 혼을 빼놓는 네. 그 당시에 그 모습을 본 사람들이면 정말 안 반하고는 못 빼겠죠. 네. 그러니까 뭐 지금 아이돌 가수들 팬덤 못지않은 팬덤을 갖고 계셨죠. 그 당시에. 예. 그래서 이 김세환 씨 같은 경우에는 저도 김세환 씨가 대학생 때 그 노래하는 모습을 제가 본 적이 있는데 이제 가수 데뷔하고 나서죠. 정말 제가 반했습니다. 와. 그러니 여자는 어떻겠어요. 네. 그 통기타 치시는 통기타 치면서 노래하시는 모습이 정말 너무 이뻤거든요. 예. 거기다가 목소리는 또 아주 감미롭고 거기다가 생글생글 웃으면서 노래를 하시니까 그 모습을 저도 지금도 기억이 나요. 그 모습이 얼굴에 아니면 선하게 생각이 나요. 근데 다른 분들은 송창식 씨나 뭐 조영남 씨나 이런 분들은 그런 모습이 아니었는데 김세환 씨가 아마 요즘 아이돌과 맞먹는 그런 외모 비주얼을 갖고 계시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김세환 씨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본인이 곡을 딴 분들은 다 본인이 곡을 쓰셨잖아요. 네. 그러니까 윤영주 씨도 그렇고 송창식 씨도 그렇고 다 본인들이 곡을 쓰시는데 김세환 씨는 곡을 안 쓰셨어요. 그리고 이제 데뷔하시게 된 게 그 원래 경희대 신방과를 다녔으니까 거기에 이제 윤영주 씨가 놀러 와서 놀러 온 게 아니라 이제 행사 때문에 오셨죠. 오셔서 만났다가 김세환 씨가 노래하시는 모습을 보고 야, 넌 해야 되겠다. 그래갖고 윤영주 씨가 이끌어서 가수를 데뷔하게 된 케이스고 그래서 김세환 씨가 정말 많은 곡을 히트를 하셨는데 오늘은 김세환 씨 노래 중에서 네. 사랑하는 마음 이 송창식 씨 작곡이거든요. 그 노래 한번 들어보셨으면 좋겠고 제가 좀 발음이 좀 세죠. 여러분들 들으실 때 아마 좀 이상하실 것 같아요. 네, 이해해 주세요. 제가 이를 요즘에 고치고 있는 중이라 조금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별로 네. 잘 모르겠습니다, 교수님. 모르세요? 네, 괜히 괜찮아요. 얘기했네. 네, 김세환 씨의 사랑하는 마음 듣고 오겠습니다. 음악으로 위로와 응원을 보내드리는 내 인생의 노테클 서울문화예술대학 오동식 교수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교수님의 음악 처방이 필요하신 분들이나 또 사연 듣고 의견 주고 싶으신 분들은요. 우물정 2842 샵 2842번으로 문자메시지 보내주세요. 오동식 교수님이 선곡한 멋진 노래 선물 보내드릴게요. 오늘도 변함없이 많은 분들이 일찌감치 오셔서 사연과 교수님의 이야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5732님께서 오동식 교수님 어서 오셔요. 반갑습니다. 목요일마다 수요일마다 기다리네요. 음악은 피곤한 하루 토닥토닥 위로해 주시고 쉼을 주는 여운까지 줘서 늘 교수님께 기대고 싶은 매체입니다. 라고 해주셨고요. 아지랑이 꽃님께서 교수님 오시는 날이죠. 오늘은 어떤 사연들이 있을지 기대가 팍팍 됩니다. 해주셨어요. 오늘은 사연이 3개거든요. 기대 많이 많이 해주세요. 취생몽사님께서 사자머리의 특유의 목소리, 특유의 입담 대단하시지요 라고 하셨는데 이발하고 오셔가지고 사자머리는 아니신데 제가 사자머리였었어요? 네. 아닙니다.
네, 사자머리 아니고요. 이발을 이렇게 멋들어지게 하셔가지고 지금은 깔끔하신 우리 호랑이 선생님인가요? 네, 그러면 오늘의 사연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사연이에요. 7709님이 주신 사연입니다. 교수님, 추석 연휴는 잘 보내셨죠? 저는 아직도 속이 상해서 교수님께 노래를 청합니다. 연휴가 길기도 하고 조금 있으면 아버지 칠순이기도 하셔서 차례 지내고 부모님 모시고 이틀 정도 여행을 가자고 오빠네랑 약속을 했어요. 그리고 숙소는 오빠가 예약하겠다고 해서 믿고 있었는데요. 막상 추석에 내려갔더니 예약을 못했다면서 여행은 아버지 생신 때 가자고 하더군요. 아니, 그러면 미리 말이라도 해주던지. 나이 들어서 오빠랑 싸울 수도 없어서 그냥 참긴 했는데요. 아직도 화가 납니다. 생각해보니까요, 오빠가 순둥순둥 착하긴 하지만 큰 소리 쳐놓고 지키지 않은 경우가 종종 있었던 것 같아요. 생신 때 여행은요, 무조건 제가 예약해야겠어요. 예약하십시오. 네. 아니, 이렇게 약속을 해놓고 안 지키면. 안 지키는 게 아마 아니고 깜빡하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남자들 경우에 그런 경우가 왕왕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그 직장에서의 일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정신이 없다 보면 네. 깜빡깜빡하는 경우가 많이 생기죠. 네. 네. 아니, 그래도 이렇게 중요한 거였는데. 너무 중요한 거죠. 안타깝겠어요. 그러니까 그 동생 입장에서 보면 중요한 건데 남자들 입장에서 보면 그렇게 중요하게 못 느끼셨을 수도 있고. 네. 하긴 근데 직장에서 일을 한다거나 일에 관련된 약속이면 참 절대 못 칼같이 잊죠. 지키는데 네. 그럼요. 가족이어서 또 편한 것도 있지 않았나. 그럼요. 아마 그랬을 거예요. 오히려 가족이면 더 가깝고 한 사람일수록 약속을 잘 지켜야 되는데. 그러니까 임으로 오니까 네. 아마도 그래서 거기까지 생각을 못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네. 이해해 주셔야죠. 뭐. 어떡합니까. 생신 때는 꼭 그럼요. 꼭 오빠가 말고. 가시도록. 네. 오빠가 말고. 그리고 또 성격상 늘 큰 소리는 치는데 실속이 없는 분들도 계신 것 같아요. 여성보다는 남성이 조금 더 그런 경향이 많은 것 같은데. 아무래도 남자들이 그런 걸 잘 잊어버려요. 잔 일들을. 그러니까 오히려 남자들은 큰 일은 잘 안 잊어버리는데 네. 작은 일을 잘 잊어버리죠. 그리고 남자와 여자의 다른 점 중에 하나는 네. 남자는 좀 멀리 보는 경향이 있죠. 그 미래를 많이 보고 멀리 보는데 여자들은 눈앞에 거는 또 여자들이 잘 봐요. 눈앞에는 남자들이 잘 못 보거든요. 그러니까 아마도 사람의 생김이 그렇게 된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동생분이 여성이시니까 세세한 동생분이 거는 챙겨주시는 게 좋을 것 같다. 네, 그 생각이 세세한 듭니다. 거는 이제 네. 동생분께서 챙기시고 네. 생일 선물 같은 거는 선물은 뭐 큰 거는 네. 오빠 보고 시키시고 가족 간의 한 약속을 지키지 않아서 속상하거나 서러웠던 적 많을 거예요. 교수님도 혹시 있으세요? 저는 형제가 없어갖고요. 네. 저밖에 없거든요. 아니, 형제가 꼭 아니더라도. 저는 제가 잘 까먹죠. 그러니까 이제 저희 집 사람이 많이 챙기죠. 네. 그럼 그런 걸로 싸우신 적은 없으세요? 아니 뭐 싸운다고 그래도 토닥토닥 할 수는 있지만 그래봐야 네. 뭐 그냥 칼로 물베기죠 뭐. 네. 네. 저도 조금 반성이 되는 게 아무래도 뭐 친구들 간의 약속도 그렇고 뭐 일적인 약속은 당연히 막 불을 켜고 막 메모도 몇 번씩 해놓고 잘 지키는데 엄마랑 한 약속들을 그렇죠. 그렇게 네. 잘 까먹고 아니 그럼요. 네. 엄마 다음에 하면 되지 뭐. 근데 이제 음악하는 저 후배들 제자들한테는 제가 이제 항상 그 얘기를 하거든요. 네. 음악은 약속이다. 네. 그러니까 항상 약속에 대해서는 철저해야 된다. 특히나 이제 음악을 하려는 친구들은 대부분 무대에 서고 남들 앞에 설 사람들이잖아요. 네. 그러면 내가 하는 약속이 1대1의 약속이 아니라 1대 100, 1대 1000, 네. 때로는 1대 만이 될 수 있는 약속이기 때문에 네.
그런 약속은 절대 어기면 안 된다라는 걸 이제 주입을 시키긴 하는데 네. 저도 가끔 듣고 그래요. 네. 저도 항상 팬분들께 오늘은 라이브 방송 꼭 하겠습니다 이래놓고 너무 피곤하면 너무 피곤해요 이러긴 하는데 반성 좀 해야겠습니다. 가족 간에 또 이렇게 약속을 지키지 않거나 속상하거나 서러웠던 적 많으실 텐데요. 여러분들의 이야기 샵 2842번으로 문자 주세요. 교수님, 그럼 이 7709님을 위해서 어떤 노래 준비해 주셨어요? 그래서 오랜만에 들어보는 노래이실 거예요. 옛날 조동진 씨가 불렀던 나뭇잎 사이로 오랜만에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네, 7709님 위로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랜만에 정말 이렇게 옛날 노래 또 들으니까 너무 좋은데 교수님, 요즘에는 이렇게 편안한 마음을 주는 그런 곡들이 사실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마음들이 많이 급해서 그럴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뭔가 모든 것이 급하게 이루어져야 된다는 생각들이 지배를 해서 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감상하고 여유를 갖고 들을 수 있는 음악들이 이제 줄어드는 거죠. 네. 예전에는 이제 곡을 쓰는 사람들도 느낌에 따라서 곡을 썼어요. 근데 지금은 느낌에 따라서 곡을 쓰는 게 아니라 만들잖아요. 네. 곡을. 그러다 보니까 아마 그런 현상이 많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변화무쌍하고. 그렇죠. 그래서 요즘에는 저도 옛날 노래를 정말 많이 찾아 듣는 것 같아요. 그런 곡들이 요새 없어요. 요즘에 이제 그런 노래들을 옛날 노래들 많이 좋아해 주시는 것 같아요. 또 리메이크도 많이 그러다 하고 보니까 있고. 리메이크를 많이 하죠. 네. 네. 아, 약속이라는 단어는 상대가 어떻든 간에 변하지 않는 단어인 것 같아요. 앞으로는 가까운 사람들일수록 더 약속을 잘 지켜야겠습니다. 지금은 오동식 교수님과 함께하는 내 인생의 노테크 진행 중입니다. 교수님의 음악 처방이 필요하신 분들이나 또 사연 듣고 의견 주고 싶으신 분들은요. 주저 말고 우물정 2842 샵 2842번으로 문자메시지 보내주세요. 두 번째 사연 들어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는요. 3210님의 사연입니다. 아, 교수님, 세월이 흐르면 나이 드는 거야 당연한데요. 옆에서 자꾸 늙었다고 하니까 그 말이 그렇게 듣기가 싫네요. 특히 친구들이 너 왜 이렇게 늙었어? 아니 머리카락은 다 어디 간 거야? 농담 삼아 건네는 인사말이 목에 가시처럼 걸려서 기분이 참 안 좋습니다. 노래 한 곡 부탁드립니다. 이 얘기 하시는 친구분들은 안 늙으셨대요? 이분이 늙으셨으면 친구분들도 같이 늙으셨을 텐데. 아, 네. 아니, 꼭 근데 그런 분들이 계세요. 상대방이 이 말은 누가 들어도 분명히 듣기 싫은 말일 텐데 이 말을 어떻게 저렇게 아무렇지 않게 할까라는 분들이 종종 계세요. 근데 이제 그걸 생각을 못 할 때가 많아요. 저도 학교에 있을 때 학생들한테 특히 이제 여학생들 같은 경우에 살이 많이 찐 친구들은 네. 살을 빼라고 그렇게 제가 잔소리를 하고 네. 막 무안도 주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그 친구들이 그걸 들을 때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면 별로 좋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제 입장에서는 이 친구가 빨리 살을 빼서 그 가수로서의 그런 덕목을 좀 갖췄으면 하는 마음에서 네. 얘기를 했는데 아마도 이제 친구분들도 뭔가 이제 농담 삼아 혹은 이제 그런 마음에서 이제 이런 얘기를 하실 수 있는데 네.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다를 수 있죠. 네. 예. 하긴 좋은 충고로 그럴 수도 그런 있어요. 말을 네. 할 수도 있고 그런데 진짜 농담 삼아 이렇게 얘기를 하면 기분이 참 안 좋단 말이에요. 아, 그렇죠. 안 좋죠. 근데 또 이렇게 털어가면서 나도 늙었는데 그냥 그리고 이해해야죠. 뭐 네. 친구니까. 네. 근데 저도 요새 좀 그런 생각이 드는 게 사실 20대처럼 탱탱함과 30대의 탱탱함이 또 다르잖아요. 피부도 이렇게 아이, 주름지고. 그래도 20대나 30대나 다 탱탱이죠. 요즘에야 뭐 저기 2030을 같이 부를 정도로 네. 세상이 이제 그렇게 됐기 때문에 네. 이제 30대까지는 아유, 그건 뭐 그냥 젊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고. 네. 그 생각을 했는데 네. 30대 후반이 되니까요. 이제 좀 달라져요? 달라요. 네. 이렇게 아 내가 봐도 성숙해 보이는구나 이러면서 그러면 진짜 제 주변에 친한 언니들. 근데 사실은 그래요. 30대가 돼서 뭔가 달라진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 달라지는 이면에 더 좋아지는 면이 더 많아요. 그렇겠죠. 그러니까 그 전에 못 갖고 있던 것들을 갖게 되는 것들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항상 그 잃어버린 것에 대해서만 자꾸 한탄하지 말고 네. 새로 생기는 것들 나한테 더 좋아진 것들을 돌아보면 네. 더 즐겁죠. 네. 네. 경험 같은 거. 그럼요. 네. 그렇죠. 추억 같은 거. 네. 제 아는 언니는 이제 50대가 됐는데 자기의 옛날 얼굴이 없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옛날 얼굴과 같겠습니까? 지금도 그럼요. 충분히 예쁜데. 네. 그래서 저는 생각을 고쳤어요. 아, 늙어가는 거에 대해서 슬퍼하지 말고 그럼요. 받아들이면서 새로운 것을 얻어가는 거예요. 네, 나의 그 늙어가는 모습도 사랑하자. 그럼요. 그리고 네. 예쁘게 늙자.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3210님 기분 나쁘셨을지 모르겠지만 그냥 툴툴 털어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교수님 3210님을 위해서는 어떤 노래 준비하셨어요? 그래서 저 서유석 씨가 불렀던 노래 있어요. 가는 세월. 아, 가는 세월을 누가 맡겠어요. 네. 세월은 가는 건데. 맞습니다. 네. 시간은 그냥 그렇게 막을 수 편안하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편안하게 생각하시면서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네, 흐르는 시간과 세월은 막을 수 없죠. 그러니까 지금을 더 아름답게 즐겁게 살아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요, 오동식 교수님과 함께하는 내 인생의 노테클 진행 중입니다. 교수님의 음악 처방이 필요하신 분들이나 또 사연 듣고 의견 주고 싶으신 분들은요, 우물정 2842 샵 2842번으로 주저 말고 문자 메시지 보내주세요. 세 번째 사연 들어보도록 할게요. 세 번째는요, 4509님의 사연입니다. 계절 탓인지 연휴 끝이라 그런지 너무너무 피곤합니다. 내 몸이 무거우니까 말도 곱게 안 나가요. 결국 집사람과 한바탕 했는데 안 풀어주면 일주일은 갈 것 같아요. 그런데요, 제가 지금 힘들어서 풀어줄 힘이 없네요. 교수님 노래 들으면서 쉬고 나면 좀 나을까요? 부부지간에 어느 네. 부부나 다 있을 수 있는 일이죠. 네. 부부가 살면서 싸우지 않는 부부는 오히려 애정 결핍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싸운다는 것은 서로 간에 기대가 있고 서로 간에 애정이 있다는 얘기와 같다고 얘기들을 하세요. 네. 그러니까 다투고 싸우고 그러는 거예요. 사람은 살면서. 네. 교수님도 부부싸움. 아유, 당연히요. 그거 안 하면 이상하죠. 서로 다른 게 많이 있거든요. 네. 그러다 보면 이거 왜 이렇게 해놨어? 그러면 그냥 뭐 아니 그럼 그거 미안해 그러면 되는데 그 자존심에 미안해 소리를 못 하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그걸 갖고 뭘 그래 뭐 어쩌고 이러다 보면 서로 싸움이 되는 거죠. 네. 네. 그러니까 그런 일들은 얼마든지 있고 또 지나고 나면 그 다음 날이면 아무 일도 아닌 게 되거든요. 네. 부부간에는 그래서 칼로 물베기라는 말을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세월이 흘러도 부부싸움은 여전히 계속 있나요? 90, 100이 돼도 부부싸움을 한다고 그러세요. 네. 아, 정말요? 네. 또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제가 혼나고 있을 때 아빠한테 제가 혼나고 있었는데 또 이제 말대꾸를 하다 보면은 또 아빠랑 저랑 싸우잖아요. 그리고 저도 자식의 입장에서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싸우다가 엄마가 끼어들어가지고 아빠랑 제 싸움이 네. 부부싸움으로 되는 거여서 네. 제가 그 사이에서 어떻게 해야 되지? 막 이러고 있었던 적도 그러니까요. 있는데 네. 그리고 또 연휴가 지났잖아요. 아무래도 연휴는 아직까지는 한국에서는 여자분들이 힘들잖아요. 음식 준비도 하고 요새는 많이 도와준다고 하더라도 요즘은 세상이 많이 달라졌죠. 예전에는 남자분들 까딱도 안 하셨어요. 근데 요즘에는 저부터 시작해서 교수님도 하세요? 전 많이 하죠. 저는 와. 같이 해요, 그냥. 왜냐하면 또 그게 나름대로는 재미거든요. 근데 예전에는 그리고 일도 많았죠. 네. 하다못해 송편, 전 이런 것들이 그 만들어서 하나하나 다 만들고 이랬으니까 네. 그 송편 하나를 만들려면은 방앗간 가서 그걸 빻다가 네. 그걸 갖다 또 반죽해서 뭐 하고 찌고 이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네, 저도 기억을 해요. 어릴 때. 지금은 그냥 가서 사잖아요. 맞아요. 떡방앗간 주문해가지고. 가서. 네. 그러니까 요즘에는 그럴 일도 별로 없고 그리고 예전에는 가능했던 게 아마 그런 것 같아요.
식구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네. 모이면 많이 모이잖아요. 네. 뭐 막 20명, 30명 막 맞아요. 이렇게 모이다 보니까 그분들이 뭔가 놀 거리가 필요했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는. 그러니까 모여서 할 수 있는 게 송편 같이 쭉 둘러앉아서 만들고 전두 같이 붙이고 옆에서 네. 막 이렇게 하는 것이 즐거웠죠. 네. 근데 요즘에는 이제 이게 핵가족 단위고 소가족 단위다 보니까 모여봐야 몇 명 안 되거든요. 네. 몇 명 안 되는데 앉아서 뭐 그거 하기도 귀찮고 해봐야 손도 많이 가고 네. 사람이 많을 때는 그 몇 개만 만들면 되잖아요. 네. 만들어 뭐 100개 만드는 거 20명 5개씩만 만들면 되는데 네. 이거 뭐 4명이 앉아서 만들려면 많이 만들어야 되잖아요. 25개씩 네. 만들어야 돼. 이런 상황이 벌어지니까 아마도 이제 그래서 그것이 점차 이제 줄어들게 되고 이제 사게 되지 않았나 싶어요. 그러니까 요즘 세상은 뭐 그래서 편해진 면도 있지만 그래서 잃어가는 것들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심지어 제 주변에는 이제 명절을 세지 않고 다 여행을 그렇죠. 요즘 다니더라고요. 그런 사람들 많아요. 예. 그래서 막 비행기 편도 없고 그러니까 요즘에는 예전에 한 뭐 20년 전 뭐 그때만 해도 그 여행지에서 네. 제사상을 차려주는 것이 유행이었다고 얘기를 해요. 오. 제사를 이제 집에서 안 지내고 여행지에 가서 제사상을 받아다가 이제 제사를 지내고 했다고 그래요. 근데 요즘에는 이제 아예 그런 것조차도 아예 안 하고 네. 그냥 넘겨버리고 이러는 경우도 많은 것 같아요. 그냥 빨간 날이니까 쉬는 네, 날. 놀자. 예. 이러다가 명절이 없어지는 거 아닙니까? 나중에는 명절 아, 지키기 운동이 생길 아니, 것 같은. 쉬는 날은 줄어들지는 않을 것 같아요. 줄어들지는 않지만 네. 안타깝습니다. 저도 어릴 때는 진짜 북적북적하게 모여서 음식 만들고 놀고 했던 기억이 있는데 또 같은 또래 사촌 여자 네. 애들은 이제 또 이렇게 결혼을 해버리면 시집을 가버리면 저희 큰 집으로 오지 않고 친정으로 가니까 모이는 가족들이 숫자가 점점 주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요즘에는 사촌이 서로 얼굴 모르는 경우도 많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진짜 사돈의 팔촌까지 다 잘 알고 뭐 모일 때 자주 모이니까 그렇게 모이니까. 근데 네. 요즘은 오히려 교통도 더 발달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옛날만큼 안 만나고 안 모이다 보니까 네. 서로 얼굴을 모르는 거예요. 길에서 만나면 서로 싸우죠. 그러니까 나중에 싸우다 보니까 사촌이야 이렇게 될 수도 있다니까요. 아이고, 또 그런 적도 있는 것 같아요. 이제 부부싸움으로 다시 돌아가서 내 몸이 안 좋으면 말도 예쁘게 나오지 않고 사실 제가 행복하고 지금 컨디션이 좋으면 하늘만 봐도 아름답잖아요. 근데 화가 나고 기분이 안 좋으면 하늘을 봐도 저게 다 무슨 소용인가 싶기도 하고 그래서 상대방의 말이나 행동에도 예민하게 반응하게 되는 것 같은데 그래서 싸우기도 하는데 아무래도 또 4509님께서 지금 피곤하다고 하시니까 또 더 풀어줄 여유도 없고 하는 것 같아요. 네, 일단 부부싸움은 길게 안 끄는 게 좋겠죠. 아이 그럼요. 이제 바로 아마 그리고 자고 나시면 내일 아침에 서로 웃으면서 얘기하실 거예요. 부부싸움은 네. 칼로 물베기니까요. 네. 우리 찡이님들은 어떠세요? 부부 사이에 혹은 연인 사이에 다퉜을 때 어떻게 푸는지 여러분의 이야기 샵 2842번으로 문자 주세요. 교수님, 그럼 4509님을 위해서 어떤 노래 가지고 오셨어요? 뭐 그 두 분이 꼭 항상 들으셔도 언제든지 들으시면 좋을 노래. 그저 바라볼 수만 있어도. 유익종 씨의 노래입니다. 그저 바라볼 수만 있어도. 교수님, 오늘은 어떠셨어요? 네, 뭐 항상 즐겁죠. 네. 저도 교수님의 모습을 본받아서 항상 즐겁게 살아야 될 것 같아요. 네. 오늘 말씀, 음악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음 주에 또 건강한 모습으로 뵙겠습니다.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는 물러갈게요. 찌님들 오늘도 편안한 밤 보내시고요. 저는 내일 밤 9시에 먼저 와서 기다리겠습니다. 스윗송 스윗나잇.